뭐라 그래야지? 앞에 영상을 봐! 그래야지. 다른 친구들의 예의가 아니죠. 나중에 습관을 잡으면 안 돼. 자, 시작할게. 봐봐. 오늘 배울 건 배설이야, 배설. 봐봐. 일단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배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똥 싸는 거. 또는 오줌 싸는 거. 똥과 오줌을, 괜찮아? 똥오줌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그지? 하지만, 결론부터 말할게. 똥은 배설이 아니야. 자, 배설의 정의를 좀 먼저 봐봐. 우리 책에 배설의 정의 뭐라고 나있냐? 배설, 밑줄 봐봐요. 배설이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노폐물 밑줄짝, 몸 밖 동그라미. 배설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노폐물은 어디 있던 노폐물인 거야? 몸 안에 있던 노폐물이죠. 저 정확하게는 몸 안에 있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낼 때 진정한 배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까진 감이 안 오죠. 왜 똥이 배설이 아닌지. 하지만 선생님이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몸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야. 여기가 어디냐면요. 음식을 먹는 곳이야. 어디야? 입이고요. 너무 단순한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유명한 항문입니다. 항문이야. 뻥 뚫어놨죠. 여기서 좀 잔인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막 호수 같은 거 집어넣어서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뻥 뚫려 있다는 얘기야. 네. 자,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소화라는 게 뭐냐면, 소화가 뭐냐면 음식물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먹잖아? 음식물이 너무 커다랗기 때문에 이대로는 흡수가 안 돼요. 그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잘게 쪼개는 거야. 잘게 쪼개서 어디까지? 아주 잘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작게 만들어간다. 한자어로 작을 수될 화자, 소화라고 불러주는 거다. 소화가 안 돼. 음식물을 작게 자르는 과정이 잘 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뜻은 음식물이 작게 잘라지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소화. 소화의 목적은 뭔가요? 소화시키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소화하려고.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하죠. 이게 아닌데. 왜 작게 자르냐고? 왜? 작게 잘라야 흡수가 돼요. 너무 크면 흡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흡수가 포인트야. 흡수. 소화시키는 목적이 뭐다? 흡수입니다. 흡수를 이렇게 흡수할 거 아니야. 어디로 흡수하는 거야? 몸 안. 이게 몸 아니야. 여기가 몸 아닙니다. 몸 안. 흡수를 해야지만 드디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근데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대장을 통해서 밀려 나오는 게 뭐야? 이게 똥이라고. 자, 그러면 이 똥이란 녀석은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니 없니? 없죠. 없다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배설의 정의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똥은 배설이 아니야. 똥 싸는 건 뭐라 그래요? 그냥 똥 싸는 거야. 이게 아니라. 똥 싸는 건 뭐라고 하냐면, 똥 싸는 건 똥을 배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설이라고 안 그러고 배출한다라고 표현해요. 배출이란 그래서 그냥 몸 밖에 있던 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찌꺼기를 내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몸 안과 몸 밖의 개념을 잘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요 인간 안 나와서 못 들었어요. 아주 그냥 아직도 안 해. 똥 싸는 거 아니야? 배출 중인 거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 거 얼마? 수업 중에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아이는 아닌데. 아무튼 배설의 정의입니다. 배설이란 그래서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배설입니다. 자, 이제 노폐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노폐물. 자, 우리 노폐물 하면 그냥 굉장히 더러운 거 혹시 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또 결론부터 말할게. 이산화탄소가 노폐물이에요. 수증기 또는 물 이것도 노폐물입니다. 우리가 좀 진짜 좀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할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암모니아 또는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좀 냄새나는 게 요거 쪽이에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우리 냄새 나나요? 냄새 안 나요. 이것도 노폐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노폐물을 암기하는 법을 얘기해 줄 거야. 자, 노폐물은 왜 만들어지냐면 자, 이게 세포야. 안녕 세포. 세포가 살아있죠? 계속 살아있으려면 세포는 뭘 만들어야 하냐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라는 것을 만들어야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요.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에너지를 만들려면 뭘 공급해야 돼요? 먹을 거. 우리가 먹는 거 그래서 소화시켜서 흡수해서 세포한테 주는 거야. 이것도 살아. 먹을 거만 주면 사나요? 그 먹을 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도 같이 줘요. 산소. 그래서 우리 숨 쉬어주는 거야. 숨 쉬어가지고 산소를 얻어가지고 이것도 세포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세포한테 뭘 공급해야 돼? 소화를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야 돼.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고요. 또 우리 숨을 쉬어서 확보한 뭐도 공급해줘야 돼? 산소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갖다 누가 받아가지고 들어봤나? 미토콘드리아? 들어봤나요?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녀석이야. 세포 안에 살고 있는 녀석인데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저 영양소하고 산소를 받아서 이걸 막 부셔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쓸데없는 필요 없는 물질들은 버리게 되거든요. 그 버리게 되는 물질이 좀 아까 얘기했던 노폐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노폐물은 다시 자, 영양소 산소 공급해주는 게 모세혈관이거든. 모세혈관을 따라 왔던 피 속에 있는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노폐물을 이 피한테 이 모세혈관한테 다시 노폐물을 이거 다시 공급해줘서 이 모세혈관이 다시 이렇게 이걸 가져다가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이러한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일이 있었어. 설마? 네, 그래놨어. 예언. 말 못해? 책 봐봐요. 얼른 펴. 영상 찍어놨으니까 이제 앞에 봐야 되나? 자, 이렇게 세포가 노폐물을 만드는데, 자, 노폐물이 어떤 종류가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면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영양소를 한번 정리해 줄 텐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정답. 밥 속에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 고기에 들어있는 게 단백질이고요. 기름기 또는 지방. 기름기 또는 어떤 거야? 지방덩어리? 지방덩어리가 지방이지? 지방.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다른 말로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또 다른 말로 주 영양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불러줍니다. 3대 영양소 또는 주 영양소라고 불러줘요.
중요한 건 이것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낸다는 건데 잘 들어. 암기법이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러면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지. 필요하죠? 부모님한테 탄수화물 줄까? 받을 거야? 아마요. 아마요? 그럼 나한테 반말로 얘기해봐. 줘. 해봐. 줘. 줘. 그래, 줘. 줘. 줘라고 말해봐. 줘. 탄수화물 줘? 네. 아, 네 하지 말고 반말로 해. 줘. 줘. 그래서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가 원소가 CH5입니다. 읽어봐. 줘. 그죠? 지방도 에너지를 내거든요. 줄까 말까? 당연히 줘야죠. 줘. 아, 반말로 해. 줘요. 반말. 아니, 줘. 줘. 지방도 줘. 지방도 줘. 오. 싫어. 단백질 줄까? 싫다. 싫어. 싫대. 단백질 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잖아요. 저 근육 많은 거 되게 싫어요. 촌스러워요. 촌스러워요라고 말해줄래? 촌스러워요. 단백질 근육이라서 촌스러워요. 읽어봐. 촌스러워요. 보여? 촌스럽죠.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구성 원소야. 구성 원소. 이 각각의 영양소를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구성 원소를 암기하는 방법인데 이것들을 다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잖아. 그치? 산소랑 영양소 결합해서 에너지를 뽑아낸다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C하고 H하고 O 중에 남는 물질, 자, C하고 O가 만나서 남는 물질, 그게 바로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H하고 O가 남아서 뭐가 만들어져? H2O,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물질이 뭐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남아도는 남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노폐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정의된 거야. 이게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노폐물은 그냥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쓰고 남은 것들이 노폐물이다. 발전소 같은 거예요. 발전소에서 그치 방사성 폐기물 같은 거 하는 거죠? 노폐물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얘도 똑같죠? 구성원소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노폐물이 생기겠네요. 그죠? 얘도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얘도 CHO가 있죠? 얘도 똑같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도 만들어진다? N이 포함된 노폐물, N하고 H하고 만나서 NH3라고 하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냄새나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독성까지 가지고 있어. 독성. 암모니아 우리 몸속에 막 쌓이면은 장난 아니야. 뭐 시커매지고 독이 막 돌아. 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몸속에 만들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독성이 많은 물질을 독이 별로 없는 물질로 걸러주는 장치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장? 아니야. 한 글자야. 얘를 아니야. 어디에 보내준다? 간이 화학공장입니다. 간이라는 곳에 보내서 간에서 독성이 별로 없는 물질로 바꿔줘. 이것도 기억해야 돼. 독성이 없는 물질의 이름이 요소예요.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가지고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성 노폐물이 형성되고 가로쳐서 S 쓴 거는 이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약간 무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까지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걸러서 내보내야 되겠네. 그쵸? 방금 얘기했었는데 이산화탄소들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밖으로 내보낼까요? 방구. 방구? 방구 아니야. 방구가 이산화탄소 아닙니다.
트림도 안 시키죠. 아니 뭐야? 그냥 저절로 숨 쉴 때 나가요. 우리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고 말하잖아. 그때 이산화탄소가 저절로 나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하면은 날숨이래요. 날숨. 내쉬는 숨 있죠? 내쉬는 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은 어떤 방법으로 밖으로 나갈까요? 물은 그럼? 오줌? 정답. 오줌으로도 나가고 이거로도 나가고 이거로도 나가고 세 가지 방법으로 나가고 무려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 침? 침? 네 이거. 나 침 안 뱉어. 왜 이래? 땀 정답. 땀. 오케이. 땀으로도 맞췄고.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아 생각. 눈물. 눈물 안 흘려 너. 절대 울지 않아. 남자가. 자 힌트. 여기 안경. 아 이 호흡. 날숨. 똑같이 날숨 속에 보여? 김설이는 거? 네. 여기 수증기가 날숨 속에 수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김이 설이는 겁니다. 날숨 속에도 이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날숨의 수증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이 영양소들을 분해하느라고 생긴 것들이에요. 오케이? 이 암모니아는 또 두 가지 방법, 요소는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갑니다. 이미 다 써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오줌을 통해서 나가고요. 책 잘못 가져온 거. 알겠어요. 이따 해줄게. 또 하나. 요소가 이걸 통해 나가게 돼요. 냄새나 이것도. 땀. 요소가 땀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땀 냄새 쩐다는 말 들었어요. 땀 냄새 쩐다. 땀 냄새가 냄새가 나는 이유가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약간의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다 보면. 자, 오줌 먹으려면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네. 땀은 가끔씩 먹어, 안 먹어? 먹어요. 가끔 먹죠? 네. 미리 결론부터 말하지만 땀은 10% 오줌과 성분이 같습니다. 안 먹겠죠 이제? 안 먹겠죠? 약간 10% 오줌과 성분이 비슷한 겁니다. 약간 짭짤하죠? 네. 냄새는 이제 쩔어야지만 이게 오랫동안 돼야지만 냄새가 나지만 실제로 오줌의 성분과 10%가량은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노폐물 정리 끝났습니다. 노폐물의 전체. 노폐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노폐물이 어떤 방법으로 밖으로 나가는지.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겠어? 이거 간을 엄청 물어. 간.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거든요. 독성이 거의 없는 요소로 바꿔주는,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별로 없는 요소로 바꿔주는 곳이 어디냐? 이름은 간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갖고 있는 장기 중에 제일 커요. 엄청 큽니다. 간이 엄청 커요. 위도 주먹만 하고요. 심장도 주먹만 해요. 심장도 주먹만 하는데 간은 아마 주먹 한 3개 정도? 주먹 한 3개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엄청 크게 들어있어요. 엄청 크죠? 간이 엄청 커요. 그 간에서 독성 물질을 이제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지 주변에. 그렇죠? 그분들은 간이 별로 안 좋아.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술은 독이 알코올이라는 독이 들어있잖아요. 약간 독은 아니지만 죽진 않지만 알코올도 약간 분해를 하고 없애야 되는 독성 성분으로 인식을 해서 간이 계속 일을 해요. 그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항상 간이 피곤해. 간이 피곤하면 피로해소가 잘 안 되니까 항상 좀 약간 얼굴이 피곤한 기가 있습니다. 간이 싱싱해야 건강하게 느껴지는데 간이 항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술 분해하느라고 이제 항상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알코올을 맨날 2병씩 3병씩 먹는 분 있어요. 소주를. 저희 아버지. 아버지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쌤이 저기 멀리 사시는 이제 노숙자 분들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막 소주병 막 나발고 그러잖아. 그분들 항상 피곤하고 그러신 이유가 그 병에 많이 걸리시는 이유가 간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염, 간암 이런 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방법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배설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설계. 자, 배설계를 정리하는 건, 이름 지울게, 이제. 똥 지울게. 여기서 말하는 배설계는 배설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을 합쳐서 배설계라고 하거든요. 배설은 얘도 배설, 얘도 배설, 얘도 배설이잖아. 그치? 그치? 몸 안에 생긴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다 배설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날숨도 배설이야. 숨 쉬면 배설하고 있는 거야. 자, 다 배설들 해봐. 냄새 안 나죠? 냄새 안 나는 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줌, 땀, 날숨 다 배설이죠? 특히 이제 여기 오줌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할 거야, 지금.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배설계는 뭘 중심적으로 얘기할 거다? 오줌을 밖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기관들, 오줌을 만드는 기관들을 얘기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소라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저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심장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 심장. 심장이요,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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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You know heart? You know heart. 심장.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심장에서 왜 나가냐면 온몸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 자, 동맥을 통해 나간 게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온몸을 지나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파란색 피로 바뀌어서 다시 파란색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주목하세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한다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요 혈관은 뭐라고 불러주겠어? 오케이, 정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부터 어디를 주목할 거냐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빡 이제 피를 뿌렸어. 이걸 어디로 피를 뿌려주는 거다? 이제 지금부터 심장으로 피를 뿌려. 심장으로. 자, 심장은 우리 몸에 약간 등 쪽에 약간 콩 모양으로 등 쪽에 콩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 녀석이 오줌관이라는 관을 따라서 이렇게 모여 방광이라는 곳에 오줌이 모였다가 요도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뭐라고 한다? 심장이라고 불러주고 약간 콩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뭐라고 부른다? 콩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심장 또는 콩팥 우리는 몇 개 갖고 있다?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심장 이식해주는 게 자기 가족 중에 심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을 다 떼어버리고 이제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떼어줍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 있을 때보다는 조금 효율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떼어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심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고 콩 모양이라서 이름이 콩팥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기 심장에서 피를 지금부터 보낼 거야. 피를 쫙 보낼 겁니다. 피를 보낼 거야, 얘한테도. 자, 피를 보내는 요 1번 동맥, 이건 동맥이죠. 이 동맥의 이름이 뭐냐? 피를 보내주는 동맥. 심장으로 피를 보내주는 동맥이라서 이름이 신동맥. 여기는 심장이라고 안 쓰고, 쏘리. 콩팥으로 보내는 동맥. 콩팥동맥이라고 써놨네요. 한자를 최대한 안 쓰기 위해서 콩팥동맥. 자, 잘 봐. 이제부터는 콩팥동맥이란 말을 딱 보면 심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 왜, 그러면 봐봐. 왜 피를 심장으로 보낼까? 노폐물을 걸르라고. 심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거름망 장치야. 거름망. 이 요소를 걸러주는 곳이 어디야? 심장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소를 노란색으로 막 표현을 한다면 요소를 노란색으로 요소를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면 요 콩팥 동맥 속에 있는 피, 이 피 속에 요소가 겁나 많아.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심장으로 보내서 좀 걸러주라고 보내는 겁니다. 얘가 이걸 걸러가지고 오줌 속에다 걸러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걸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오줌을 다 걸러주고 나서 다 걸른 녀석은 다시 심장으로 보낸다면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이 보내주는 혈관의 이름은 뭐겠어? 콩팥? 그렇지. 콩팥 정맥이 되겠죠? 콩팥 정맥은 파란색 피로 바뀌어요, 사실. 파란색 피는 얘한테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요 정맥으로 돌아가는 요 피는 요소가 많이 없어진 피가 되겠죠. 많이 걸러진 피. 그래서 요소가 아예 없진 않고 몇 개밖에 없는 조금 깨끗해진 피가 됩니다. 퀘스천. 시험 문제야.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더러운 피가 흘러요? 그렇죠. 동맥 쪽에 오히려 더러운 피가 흐르고 그 더러운 피가 걸러져서 깨끗한 피로 돌아가는 게 이 콩팥 정맥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놨고 파란색으로 그려놨거든요. 파란색이라서 산소가 없어서 이게 더러운 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파란 피가 더 깨끗한 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콩팥 동맥과 정맥 중에 너 어디가 더 요소가 많고 어디가 요소가 적은지 알고 있니? 요소는 1번이 많고 2번이 적다라는 거 알고 있니? 이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지. 됐나요? 자, 이제 어디를 확대할 거냐? 이 콩팥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피를 지금부터 확대를 해 볼 겁니다. 오랜만에 판서를 좀 하네요. PPT 띄워서 하는데 고장났어요? 어? 고장났어요? 아니, 나와요. 오늘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싶네. 자, 이게 콩팥 동맥이야. 콩팥 동맥을 따라서 피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오는 모습이야. 동맥은 되게 굵게 들어오잖아. 굵게 들어왔다가 이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콩팥, 신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장이 시작되는 곳. 콩팥이 시작되는 곳이고, 이거 콩팥의 겉부분, 여기가 속부분. 콩팥의 겉부분, 속부분. 책에는 겉질, 속질 나와있죠. 겉부분과 속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지금 겉부분을 먼저 소개할게요. 겉부분에 이렇게 들어온 콩팥 동맥이 갈라진 게 여기서 이렇게 꼬입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막 꼬여. 실타래처럼 꼬이면 여기서 강한 압력이 발생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서 물을 콸콸콸 쏟으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호수물이 앞에를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나가서 그런 것처럼 앞에가 이렇게 좁아지면 모세혈관으로 좁아지게 되면은 강한 압력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꼬아놓으면 강한 압력이 생긴다 봅니다. 압력이 생기면 이게 아주 얇기 때문에 여기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오고요.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요소예요. 노란색. 요소도 겁나 많은 요소들이 이 안에 있다가 작은 요소가 빠져나옵니다. 그죠? 이 빠져나온 것을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주머니 감싸서 이거를 이 빠져나온 것들을 받습니다. 빨간색도 받고 파란 것도 받고 노란 것도 받고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첫 번째 이 현상을 이 압력 때문에 얘가 발생시킨 압력 때문에 이 주머니로 이 물질들이 쭉 빠져나오는 현상을 여과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과된다.
마치는 CF, 마치 거름종이처럼 조그만 물질들은 다 쫙 빠져나옵니다. 조그만 물질들. 뭐 전부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요. 압력이 발생하는 동안만큼은 쭉 빠져나온다 생각합니다. 빠져나와서 물도 빠져나오고 요소도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면 안 되는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도 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여기 일단 모입니다. 여기 일단 모였다가 모였다가 여기 이렇게 생긴 관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갔다가 관을 따라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어떤 곳에 모이게 돼요. 여기를 콩팥 깔때기라고 불러서 이거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이 부분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빨간색,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하얀색, 빨간색과 하얀색 이름 써줄게요. 하얀색의 이름은 아미노산이고요. 설정한 거 그냥 아미노산이고, 빨간색의 이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이 안을 지나가니 안 지나가니? 지나간다니까?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콩팥 깔때기에 그놈들이 모여서 콩팥 깔때기에 연결된 오줌관을 따라서 오줌으로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겠지?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병이죠, 병. 당뇨병. 포도당이 오줌으로, 오줌 요자 나가는 병. 당뇨병이야. 이거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과라는 방법은 그냥 조그만 건 다 내보는 거잖아. 조그만 건 다 내보냈으니까 이대로 간다면 당뇨병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작은 되게 얇은 관을 다시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모세혈관이냐? 여기서 또 연결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 거야. 감싸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은 다시 모세혈관이 가져가는 거야. 넌 나가면 안 돼! 일로 와. 넌 나가면 안 된다고. 일로 오라고. 다시 흡수합니다. 또 빨간색 포도당도 너 나가면 안 돼! 다시 흡수합니다.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재흡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를 합니다. 다시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소란 녀석은 최대한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압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짜주긴 했지만 다시 나오는 이렇게 정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도 이렇게 요소가 좀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요소를 최대한 더 걸러주기 위해서 여기 모세혈관에 아직도 요소가 있지. 모세혈관에 있는 요소를 다시 이 안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모세혈관의 요소를 다시 이 안으로 넣어주는 것을 3번 다시 분비한다. 여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요소를 내보냈지만 좀 부족해. 더 내보내고 싶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갖고 있는 요소를 다시 얘랑 만났을 때 다시 요소를 더 주는 거죠. 분비합니다. 여과 재흡수 분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 오줌 속에 요소는 굉장히 많게 만들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혀 없게 만들고요. 물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물이 굉장히 많으면 물은 많게 하고, 우리 몸속에 물이 별로 없으면 물을 조금만 내보내서 물의 양은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물과 무기염류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오줌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줌을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과정은 어느 정도 알겠죠? 자, 이제 용어들을 정리할게요. 용어. 첫 번째 용어입니다. 여기 1번. 얘가 뭐냐면 모세혈관이 막 실타래처럼 꼬여있잖아. 자, 이 녀석 주여! 이 녀석의 이름은 뭐냐? 실사자 공구자 사구치입니다. 뭐라고? 사구치. 실처럼, 공처럼, 실을 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사구치.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 이름이 뭐냐면 봄원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주머니, 봄원주머니라고 불러줍니다. 봄원주머니.
봄원 주머니. 그러니까 봄원 주머니로 여과액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과액이 지나가는 요 아주 가느다란 관, 이 가느다란 관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3번 아주 가느다란 세자 오줌이 지나가는 관 세뇨관이라고 세뇨관. 세뇨관의 세자는 무슨 세자냐면은 낙지 중에 세발낙지라고 세발낙지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가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발을 갖고 있어서 세발낙지라고 하고요. 여기 모세 어디 갔어? 모세혈관 안 썼나? 안 썼나요? 모세혈관 이름 안 써놨네요. 우리 모세혈관 여기 모세혈관 할 때 모세혈관 할 때 이 세자도 가느다라는 뜻입니다. 세자. 자, 가느다란 관에서 세뇨관이라고 부르죠. 자, 정리할게. 여관은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야? 사무체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는 거고요. 제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야? 제흡수는 다시 흡수하는 거니까. 세뇨관에 있던 것을 모세혈관으로 재흡수하는 거죠. 분비는 어디서 어디로 하는 거야? 모세혈관에 있던 것을 다시 세뇨관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콩팥갈색이 모였다가 오줌관이라는 관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방광이라는 곳에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오줌이 나가게 됩니다. 자, 방금 요 과정들을 쌤이 실판으로 먼저 설명을 했고, 책에 있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쌤이 그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잠깐 정신줄 놓는 시간 좀 가질게요. 쉬는 시간 이제 실판 정리할 동안 잠깐만 쉴게요. 자꾸 듣고만 있으면 잠이 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가시. 내가? 네. 나야 나? 자면 천국으로 인도하는.